대형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어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아트 병만초의 아트는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트 선생님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영어과 대형고등학교입니다. 우선 대형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대형 High School.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COVID-19 때문이죠. COVID-19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약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존재하던 바이러스인데 원래 2019년에 변형으로 바이러스가 생성됐다고 해서 뒤에 19가 붙은 내용이죠. 그죠?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영어 교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영어를 배웁니까? Why learn English? 목표가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옛날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책을 읽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영어와 관련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은 이 SAT죠. SAT가 무엇입니까?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 소위 말하는 수능입니다. 그죠?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수능날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할까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현재 수능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가 영어 능력 인정 시험, 탭스라든가 토익, 토플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풋 아웃풋에 기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어진 지문을 혹은 주어진 스토리를 얼마만큼 빨리 인풋해서 그것을 아웃풋해내느냐, 재생산해내느냐, 재해독해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읽고 정확하게 정보를 해독해내는 것 이걸 묻는 게 지금 현재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영어 능력 인정 시험에서도 공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누가 빨리 얼마만큼 많은 양을 정확하게 읽어내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 영어 시험의 시간을 분석해 보면 전체 70분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는 70분간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중에서 리스닝이 17문제, 대략 23, 4, 5분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은 읽기는 독해 문제는 28문제인데 시간 나눠보면 28문제 45분 정도를 할애해서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걸 다시 각 문항별로 나눠보면 한 문항당 96초 42, 즉 96초 정도의 한 문항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독해 문제는 한 문제당 통상 1분 36초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분 36초에 한 문항씩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타임 매니지먼트,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지금부터 수학 능력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사실은 영어가 4등급, 5등급으로 빠졌다는 것은 틀린 게 많다는 내용보다 뒤에 것을 못 풀었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를 끝까지 못 푸는 경향입니다. 그게 앞전에 얘기한 인풋은 되었으나 주어진 시간 안에 아웃풋이 안 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제 시간 관리를 숙달시키기 위해서 한 문제당 90초, 즉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이제 지금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즉 수학 능력심 있기 전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매일 지문 4개씩, 즉 4문항씩 학습을 하되 처음 시작할 적에는 1분 30초 4문항이니까 6분입니다. 6분 만에 4개의 문제를 풀고 일단은 답이 맞든 틀리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나오는 문장 구조, 어법, 용어 등을 학습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4문항씩 어떻게 해야 하지? How? 어떻게 영어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여타의 교과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의 교과는 예를 들면 한국사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사는 knowledge, 지식이냐 스킬, 기능이냐 라는 면을 봤을 때 한국사는 이 지식 측면이 굉장히 강한 교과이지요. 하지만 영어는 이 스킬, 기능 측면이 강한 교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지식도 습득을 해야겠지만 기능, 숙달을 시켜야 하는 기능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지? 바로 이 쿵푸 마스터, 여러분들 뭐 쿵푸 팬더, 쿵푸와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죠, 그죠? 거기 보면 쿵푸 사범들, 소위 말하는 아주 무술의 대가들 많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술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숙달시켜서 뒷날 대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과의 경우에는 내일 시험을 치기 위해서 오늘 밤을 새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조금씩 기능을 차츰차츰 습득하지 않고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밤을 새운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밤새 영어 듣기라면 귀가 상하지 기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습득을 해나가야 되는 교과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쿵푸 마스터처럼 쿵푸의 대가처럼 무술의 대가처럼 기능을 습득한다는 측면으로 영어 교과에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신입생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아직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고등학교에 올 정도란 얘기는 중학교에서도 웬만큼 학업에 대한 감과 이미 성취를 느껴본 경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머리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선생님이 좀 전에도 영어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 실력이 느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나의 영어 기능이 훅 늘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런 답을 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매일 4개의 지문을 읽자. 2학년 때도 사실은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전체 교과를 안 빼야 되고
같이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말, 즉 8월 말쯤이면 영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매일 4개씩, 이게 습관이 되면 5개씩 해도 됩니다. 학습입니다. 2학년 때는 매일 5개씩, 2학년 1학기 말까지만 빠짐없이 내가 이 영어를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기대도 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가서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기능이 아주 많이 원하는 만큼 늘어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실력은 중요치 않아요. 고등학교 처음 시작했던 수능, SAT에 대비한 영어는 지금 시작해도 누구나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충실히, 성실히 이행한다면 누구나 1등급 기본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4문항씩, 2학년 때는 5문항씩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지금부터 다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스키마라는 건 무엇이냐면, 스키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English Premier League에 대한 이야기가 영문 기사로 나왔어요. 그 내용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 잡지 이야기 혹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읽었을 때 같은 단위의 수, 같은 양의 지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 분야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면, 또 그쪽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으면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쉽게 느껴질 것이고, 축구를 좋아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고 거기다 기사도 가끔은 한글로 읽어보고 했으면 그 영문 기사가 쉽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쌓여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스키마를 많이 형성을 해야 돼요. 배경 지식을. 그래서 매일매일 4개씩 읽어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12월 말까지 대략 35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날로 따지면 대략 245일이 됩니다. 1학년 때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시작한다면 245일 동안 4문제씩 매일매일 학습한다. 선생님 처음 얘기했죠. 처음 4문제 풀 적에는 맞든 틀리든 6분 만에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이 4문제를 리뷰, 거기에 나오는 문장 구조, 어휘, 문법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익히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리뷰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매일 245일 동안 4문제를 공부한다고 했으면 980 지문이 됩니다. 980개의 스키마가 쌓인다는 얘기죠. 네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지문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 문제를 읽었을 때와 이런 배경식이 전혀 없을 때 영어 문제를 읽었을 때는 굉장히 느끼는 체감 온도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매일 4문항씩 980문항을 완성하도록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G2는 Grade 2 2학년 때는 마찬가지 2학년 때도 이 배경식은 여전히 쌓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완성시키는 것은 1학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2학년 1학기까지 완성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영어는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2학년 때는 선생님 써놨죠. Jan to August는 1월 달부터 8월 말까지 34주가 나옵니다. 6days는 왜 6days냐? 2학년 되면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교과도 공부해야 되는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일요일은 내가 공부를 하다가 밀렸을 때
하루 정도 그날 보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눠진 겁니다. 즉 일주일에 6일씩 하면 204일이 나옵니다. 이 204일 동안에 5개 지문씩 1학기 때보다는 5개 지문을 하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5개 지문은 7분 30초에 우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리뷰를 하고 혹은 1시간 반 하면 자기 현재 역량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2학년 때 8월 말까지 204일 동안 5개 1020개가 나와요. 지문 1020개의 스키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 지식이 1010개 다시 쌓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에 enough, 충분하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학년 때 내가 쌓은 980개의 지문과 2학년 때 쌓은 1020개 지문 합치면 2000개의 지문, 2000개의 스키마가 2000개의 배경 지식이 지문에 관한 이야기. 거기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 지리, 문화, 과학, 소설, 일반 생활 등등등 다양한 2000개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스키마로 축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 나오는 문법, 어형, 구조, 용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1등급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enough 2000개면 충분하다. 단 지금 시작해야만 2학년 1학기 8월 말까지 2000개라는 숫자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소매도 걷어붙이고 신발끈도 조아매고 출발할 준비를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지문을 풀이할 때 어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95%, 3%, 2%라고 어휘를 써놨어요.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이미 증명된 이야기를 선생님 숫자로 써놨을 뿐입니다. 95%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지문을 독해할 때에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의 95%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혹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푸는 지문의 95%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 치기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국가능력시험, 수능 등 문항 출제를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문항 출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 출제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문제를 그 프로그램 집어넣고 단어를 체크했는데 전체 단어가 100개인데 거기에 뽑혀서 나오는 단어가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없었던 단어가 6개다 이러면 그 문제는 버려야 돼요. 95%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 치기 전까지 교육과정에서 배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이 3%는 뭐냐면 이 3%는 비록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지문 밑에 단어를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이 95% 교육과정에 들지 않지만 지문에 꼭 필요해서 내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3%까지 쓸 수가 있어요. 100단어 같은 3단어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한 단어 정도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라는 건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게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내용 뜻을 풀이해 주지 않고
낼 수 있는 범위가 2%예요. 수능에서도. 왜 2%냐면 2%라는 것은 100단어 중에 2단어이고 50단어 중에 1단어입니다. 이제까지 어느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 50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에서 2%, 한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라고 밝혀진 학설이기 때문에 2%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는 다음에 다음 수능에서는 3%에 포함되겠죠. 이미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비동사, 주어, 명사, 대명사 다를 포함해서 50단어 중에서 49단어는 나에게 안면이 있는 단어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언어를 학습하든 그 나라 어휘, 단어, 용어는 기본입니다. 어휘를 모르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1학년 때는 이 어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 1학년 전체는 어휘책을 따로 마련해서 아마 어휘책만 따로 학습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진도에 맞춰서 어휘 학습을 1학년 동안에 완전 책 한 권을 내 것으로 특히 수능 필수 어휘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지? 이 말은 왜 이렇게 나는 교육과정 중에 착실하게 공부하는 단어들이 많았네? 와 같은 뜻이에요. 왜? 95%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왔거나 안면이 있거나 총 여러분들이 써쳐왔던 단어들이 98%예요. 그러면 지문 중에 98%의 100단어 중에 98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단어들을 놓치지 않도록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용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강조성을 선생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갈 부분입니다. 리스닝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전 몇 년간도 선생님이 대충 보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듣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지금은 다양한 매체들, 음악, 영화 혹은 기타 다른 또 교육들을 통해서 듣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 영어 듣기 부분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듣기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do it yourself 스스로 학습을 보충해야만 합니다. 자, 이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어느 고등학교로 가지? 이것도 선택의 문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어느 대학, 어떤 과를 가지? 나중에 어떤 피앙세를 만나지? 어떤 직업을 가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선택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yourself in jail. 어떤 뜻입니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감옥에 한번 던져 넣어보자. 감옥에 갇혀보자. 얼마 동안? 3 years, 3년 동안. For 얼마입니까? 3,000 million이죠. 30억.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으나 벌을 받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깝고 나에게는 돈은 충분해. 그래서 내 대신에 3년 동안 나 대신에 감옥살이를 해준다면 내가 30억을 주겠다 라고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내가 30억 받고 지금 3년 동안 감옥 수업 가서 살고 나올까? 아니면 감옥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감옥들은 무시무시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와 완전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 선택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30억을 줄 테니까 자기 대신에 3년 동안 옥살이를 해다오. 이러면 하겠습니까? 예스입니까? 혹은 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3년 가서 살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싫어. 나는 감옥 가서 왜 3년 살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선생님은 지금 나이에 예스냐 노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예스입니다. 감옥 가서 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 좋은 봄날에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도 참고 견디면서 학업을 임하고 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직업 가지고 원하는 가정을 꾸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맞고요. 근데 내가 3년 고생하면 30억 주겠다. 우리가 라이프 스팬,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수명입니다. 라이프 스팬, 그죠? 평균 수명을 80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3 시험 치면 20대가 되는데, 그 이후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60 more years to go. 60년이 더 많아요. 즉, 3년만 감옥살이하고 나오면 30억이면 이자로 말하면 통상 한 달에 얼마쯤 나올까? 10억이면은 뭐 한 200 정도 된다 할 때, 30억이면 월 한 600만 원 정도씩 이자,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와요. 그럼 지금 대기업 때 갔을 때 연봉이, 중견 연봉이 보통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종, 원하는 기업 가서 괜찮은 연봉 받으면서 살고 싶은 건데 누군가 3년 살아주면 30억 주겠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맞죠. 감옥서 가서 3년 살고 나와서 남은 60년 동안 매달 대기업 연봉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듯이 받고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살겠다라고 선택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보스러운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라면 네, 저는 가서 3년 살겠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3, 고 1, 2, 3 생활 결코 쉽지는 않죠. 그죠? 많은 것들을 자제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가서 3년 지내면 30억 좋겠다면 이것도 저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60년 남았기 때문에. 그죠? 3년 감옥 갔다 오면 60년 편하게 사는데 가야죠. 그죠? 그 말입니다. 만약 3-year sacrifice가 3년 동안 나를 희생하면 leads to 6 years happy days. 60년 동안 행복하다면 why not? Why not? 왜 하지 않겠는가? 감옥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맞죠? 옥살이 대신 하면 됩니다. 3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60년이 행복한데 물론 돈이 행복 지수는 아니지만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죠? 현명하게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그래서 3년 감옥 갔다 오면은 3년 동안 희생하면 60년 행복하다면 why not? Why not? 왜 안 하겠느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but
bus 항상 전환이죠. 그렇죠? But 문제는 who will suggest you?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겠는가? 그렇게 제안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을 해봤지만 3년을 나 대신에 가서 살면 30억을 주겠다. 선택을 해보라. 했을 때 나는 가서 살게. yes 선택할 수도 있고 no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who will suggest you? 그런 제안을 해줄 사람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고 nobody죠. 그럼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는데 왜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Make a choice. 자, 이제 선택을 하는데 3 years is something. 여기 왜 복선도 is를 했지? 뭐 이렇게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 years를 하나의 단위로 보면 단수를 봅니다. 그래서 3년은 something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3년 물론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은 something이야. 뭔가 중요해.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nothing compared with the rest of your life. 하지만 3년이 참 크고 중요하긴 하지만 the rest of your life, 너 인생의 그 나머지 부분들과 즉 아까 얘기한 60년이다. 비교했을 때는 nothing, 하찮은 것이다. 3년은 작은 것이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이 3년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즐겁게 지낼 것인지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을 가꿀 것인지 이제 선택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직업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연금을 나중에 퇴직할 연금을 포함해서 한 60년 정도 80 평균 수명을 봤을 때 60년 정도 경제생활을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 기준, 그 다음에 대기업 통상의 임금을 받는 뭐 연구원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통상의 임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시작 초봉부터 퇴직할 때까지 금액을 평균으로 나누면 보통 연봉을 따지면 한 5천만 원, 50 밀리언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통상 보통 연봉 5천만 원 좀 됩니다. 경제생활 여기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연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제생활, 즉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60년 돼요. 5천만 원씩 연봉을 받으면서 60년을 받으면 오르기 30억입니다. 30억. 어디서 많이 보던 30억. 아까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제안해줬으면 좋았을 뻔한 그 30억. 그죠? 60년 동안 5천만 원. 즉, 내가 적절한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가졌을 때, 자업을 가졌을 때 60년간 경제생활을 하면 그 돈이 30억입니다. 실제 제안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형의 제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될 수 없죠. 그렇죠? 학연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나는 지금 좋아. 누가 나에게 그런 제안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이 3년을 정말 감옥에 갇힌 듯이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서 보통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가져서 30억을 만들 것이야. 평생. It depends on your choice.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30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나가는가, 그리고 선택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생겼어요.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영어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필평가 1, 2회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고 1학기에 지필평가 1회가 25%, 2회가 25%.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저 부분은 조금 아직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필 1회가 25%, 2회가 25%, 영어 듣기 평가가 20%, 그 다음에 어휘장문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20%,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쓰기 10%. 그런데 이 세상 내용들은 오프라인 교과가 재강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브 텍스트북 수업 시간에 활용할 부교재입니다. 저도 이제 SAT 수능 영어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출제됐던 정년한 모의고사 책입니다. Cmul이라고 합니다. Cmul 고1 영어 전면입니다. 뒷면이죠. 이 책은 부교재로 꼭 준비해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 참 좋아하는 라틴어예요. 포크 트랜스빗. 이러한 과정들,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발을 내딛으면서 자, 이제 난 어떻게 이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이루어 나갈까, 만들까.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포크 트랜스빗.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아주 유명한 문구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 또한 견디면 어느덧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꿈꾸던 행복한 날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처음 시작하지만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신발 끈도 동여매고 오늘부터 영어 교과도 새롭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중요치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차시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았고 1차시 강의에 대한 과제는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라 올리겠지만 오늘들은 이 동영상 과제를 시청하고 난 후에 그 느낌, 소감, 각오, 다짐 등을 30자 이상 요약해서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는 게 1차시 강의의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